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 역시 9월 마지막 거래일 급반등에 나서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분기 기준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어닝 시즌과 지표 추이에 더욱더 주목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장에서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가장 좋았는데요. 2.3%의 급반등을 이뤄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2% 가까이 오르면서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 일중 그래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전날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어제 글로벌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어제 상하이 증시가 0.5%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일본 증시, 일본 쪽에서는 산업생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됐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2% 넘는 급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유로존 쪽에서도 자동차주가 급반등에 나서게 되면서 이 자동차주 랠리에 따른 유로존에서의 2% 넘는 주요국 증시 강세가 뉴욕 증시 장 초반의 분위기를 확정지었습니다. 뉴욕 증시 일단 다우지수가 갭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발표됐었던 지표도 긍정적인 호재로 반영됐는데요. ADP 민간 고용이 20만 건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을 상회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실어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다소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에 따라서 지수가 다소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상승폭을 재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9월 30일 2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었죠. 잠정 예산안이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셧다운 가능성이 재개되면서 지수는 다시금 상승폭을 늘려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종목들 랠리에 따라서 1.5% 오른 16,284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월간 기준으로 본다면 다우지수가 1.47%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2분기 기준으로는 7.6%의 3분기 기준으로는 7.6%의 하락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011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의 성적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S&P 500 지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완만한 V자를 형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전업종이 반등에 나서면서 특히 소재업종,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급반등을 이뤄낸 것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91% 오르면서 1920포인트 선, 장 중에는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1920선 종가상으로는 지켜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가운데 탄력의 힘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의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15%가량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 4.48%, 4.5% 가까이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전통적인 기술주들의 힘들도 강했습니다. 2.3%의 강세 나타내면서 4,620포인트 선의 종가로 나스닥 지수 3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장에서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이슈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모두 임시 예산안 표결을 처리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주식시장이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을 덜게 됐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Senate approves legislation to avoid government shutdown.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2월 11일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임시 예산안 편성 법안 포결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찬성 78표와 또 반대 20표로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상원의 통과에 이어서 하원 역시 바로 이 임시 표결안을 처리시켰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미국 의회가 이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까지 이 임시 표결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방정부는 핵심 부서를 제외하고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와 또 국민건강법에 합의하지 못해서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됐었는데요.
당시 공화당은 이를 막지 못했다는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사태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피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셧다운 사태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졸였던 투자자들은 이제 적어도 12월까지는 셧다운 사태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습니다. 이날 고용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인 건 역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USA Today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usinesses added 200,000 jobs in Sept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ADP는 9월 민간 부문 고용이 20만 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달 수정치와 또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양호한 수치가 나타난 것인데요. 이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시면 이 기간 대기업에서 10만 6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 대기업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5만 6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소기업에서는 3만 7천 건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이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무역과 교통, 유틸리티 관련 고용이 3만 9천 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건설업은 3만 5천 건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또한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는 2만 9천 건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제조업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1만 5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달러 강세와 미국의 수출이 약화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지표라는 평가입니다. 아후 일더마즈 ADP 부회장은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강달러의 타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인 노동부의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20만 2천 건 늘어나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점검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8개 종목이 이날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 강했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쪽은 일단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이 모두 강세를 띄었고요. IT 종목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즈, 월트 디즈니와 홈디포 모두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P&G, 프록터앤갬블과 버라이존 두 종목만이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쉐브론 텍사코가 이날 장에서 3.45% 급반등을 이뤄냈고요. 엑손모빌 역시 2% 가까운 강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인텔도 힘이 강했었는데요. 3%의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월트 디즈니와 홈디포, 시스코 시스템즈 모두 2% 이상 올랐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달러 자사주 매입 소식 전해지면서 호재로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프록터앤갬블이 이날 장에서 0.5% 제한적인 하락을 보였고요. 통신주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전 섹터가 모두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소재 섹터가 2.6%로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었고요. 에너지 섹터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2.4% 강세를 보였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칼 아이칸이 미국의 에너지 섹터인 셰니에르 에너지의 지분 투자를 확대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체사피크 에너지도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본주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 모두 2%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힘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가 나스닥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칭화홀딩스가 웨스턴 디지털의 지분 일부를 매입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15% 가까운 급반등을 보였는데요. 칭화그룹은 지난 7월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 제안에 이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야심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이날 반도체 종목들 함께 동반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가 이날 강세 보여줬고요. 샌디스크가 10.6%, 시게이트 테크가 7%의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3거래일 동안에 가장 크게 밀렸던 바이오 종목들 이날 시장 영향에 따라서 반등의 힘도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 엘러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까지 보여주면서 힘이 더욱더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엘러간은 올해 하반기 재정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제네릭 매출이 지난 전년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EPS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7.8%의 강세를 띠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 소식들, 이날 재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외신 통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폴로 랄프로렌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바로 폴로 랄프로렌의 이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랄프로렌 CEO가 사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Ralph Lauren steps down as chief of fashion empire.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랄프 로렌 CEO는 CEO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이 회장직과 최고 창의성 책임자직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랄프 로렌의 CEO로는 이 갭의 올드네이비 부문 글로벌 브랜드 사장인 스테븐 라슨이 부임될 예정입니다. 이 라슨 사장 같은 경우에는 패션 브랜드인 H&M에서 15년간 근무해온 인물인데요. 또한 이후 2012년부터 올드네이비 글로벌 브랜드 사장을 맡아서 매출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임에 대해서 로렌은 자신이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파트너를 영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랄프 로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렌 회장은 48년 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해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키워냈는데요. 이 소식에 랄프 로렌의 주가는 13.48% 급등했고 반면 갭의 주가는 5.69% 급락했습니다. 랄프 로렌의 주가는 지난 3개월 동안 22%나 급락했고 갭 역시 21% 하락했는데요. 이번 새로운 CEO 부임이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인데요. 이날 코스트코가 다소 엇갈린 실적을 공개하면서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Costco sales hurt by low fuel prices, strong dollar.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분기 코스트코의 주당 순이익은 1달러 73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와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된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늘어났지만 전문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시면요. 0.72% 증가한 35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362억 1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 역시 1%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코스트코의 동일 점포 매출이 줄어든 것은 2개 분기 연속 있는 일입니다. 해외 매출 역시 부진했습니다. 캐나다 지역의 독일 점포 매출이 10% 감소했고 다른 해외 국가들에서의 매출 역시 7%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는 달러 강세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는데요. 환율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회사의 동일 점포 매출은 6% 증가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코스트코의 주가는 0.58%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유가가 좀 올랐는데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또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 갔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의 9월 마지막 거래일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가 이 자동차주의 랠리에 힘을 얻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유로존에서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마감가입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2.6% 반등에 나서면서 6,060포인트 선을 회복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2% 이상 오르면서 9,660포인트 선의 종가,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2.6%에 가까운 강세로 4,455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 국제 유가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미국의 원유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45달러 9센트의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의 하락 1115달러 20센트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대체로 엇갈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0.2% 소폭 내리면서 부실당 3달러 88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반도체 종목들 M&A 소식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3.83% 지수가 올랐고요. 602포인트 선 회복했습니다. 공포지수가 간밤에 8%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26포인트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 불거지면서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장중에 아시아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 전환했고요. 9원 40전 내린 1185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강세를 띄었고요. 달러 인덱스 96.2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전거래일보다 소폭 더 내려앉았고요. 2.04%의 수익률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좀 전국적으로 좀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도 한 6도 정도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좀 찬바람이 불면서 아 진짜 가을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